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신고가 랠리 시작이란 주제로 미국 증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른 2024년 12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을 다루고 있고요.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기본적인 경제지표나 뉴스는 숙지하고 있는 사항으로 가정하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중의 심리지표나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거고요. 자산배분이 아닌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오늘 영상부터는 기존의 구독자분들과 멤버십 회원분들을 위해서 제 영상에 익숙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복되는 내용은 최대한 간략하게 소개만 하고 핵심적으로 다루고 싶은 주제를 위주로 영상을 만들 거고요. 커뮤니티 글에 관련 게시글 썼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커스터의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패시브 자산 배분과 각 자산별로 사이클 투자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금리 고점 A에서는 금과 달러, 미국채가 저점, 그리고 이번에는 비트코인도 저점이었거든요. 그렇게 각 자산별로 저점인 시기에 들어가서 고점인 시기,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B에서 C 구간의 마지막 랠리에서 고점일 것이고 미국채와 금, 달러는 C가 다가올수록 고점이 될 거예요. 그렇게 자산별로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매도를 하는 사이클 투자를 병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금리 고점 A 23년 8월 때도 금리 고점 A를 특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거기에 기반해서 달러와 금과 미국채를 저가에 편입했고요. 지금 현재 B에서 C 구간 랠리의 전반부에 있는데 현재까지 A에서 편입한 달러, 금, 비트코인 모두 큰 수익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경제유익이 C가 올 거고 C가 언제일지는 프랙탈적으로 분석해서 대략 내년 8월에서 11월 사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공포탐욕 지수를 3주마다 한 번씩 분석해드리잖아요. 12월 13일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50점으로 중립이고요. 오른쪽에 공포탐욕 지수의 1년 추세 차트인데 제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공포탐욕 지수 추세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조정의 변곡점, 그리고 상승장의 시작, 조정장의 시작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저점 같은 것도 예상해드린 적 있죠. 여기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 상단에 저항을 주면서 하방 압력을 준 사건들을 적은 거예요. 예를 들면 3월 8일에 엔비디아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3월 FMC에서 금리를 고점에서 더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올해 초 상승장이 꺾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계기들을 다 적어놓은 거고요. 밑에 붉은색으로 적은 거는 공포탐욕 지수의 하단 추세에서 상방 압력을 줬던 사건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5월 FMC에서는 물가보다도 실업률, 경기가 침체되면은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FMC고 9월 FMC에서는 B컷을 한 적 있죠. 단기성 이벤트로 8월 5일 검은 월요일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때 추세를 잠깐 무너뜨리고 내려왔었는데 급반등 시킨 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시장 상황 봐가면서 하겠다 하면서 다시 올라온 적 있죠. 이런 식으로 각 사건들을 공포탐욕 지수에 기록해서 현재 내러티브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내러티브는 무엇일까, 거기에 따라서 상승장이 이어지는지 변곡점이 되는지 라는 거를 분석한 차트니까 과거 미국 증시 영상들 참고하시고요. 지난번서부터는 위에다가 내러티브도 적었죠. 24년 초에는 A에서 B 구간의 위험자산 랠리, 비트코인은 저점에서 바닥 찍고 올라온 거고 미국 증시는 랠리를 했었거든요. 이때 금리 고점 A 전후에서는 증시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조정에서 반등하면서 랠리가 시작된 거죠. 첫 번째 금리나 B 전후 수개월은 조정 횡보하는 기간이라고 제가 수개월 동안 말씀드렸죠. 조정 횡보의 첫 번째 조정, 두 번째 조정도 다 조정 전에 알려드린 적 있죠. 4월 조정, 7월 조정 공포탐욕 지수를 알려드렸고 B의 첫 조정 전에 랠리가 있었는데 그게 테마가 AI였어요. 엔비디아가 크게 오르고 했었죠. 그러다가 4월달부터 9월달까지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까,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될까 이런 내러티브로 시장이 오르기는 올랐지만 공포탐욕 지수는 극심한 탐욕 상태가 아니고 하방으로 수렴하면서 상반기에 보였던 랠리의 가열이 좀 식혀가는 모습이 보였죠. 마지막 핵심은 8월 5일이었고요. 8월 5일 이후에는 9월 FMC에서 미국이 B컷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원래 B의 조정 횡보 기간이 끝나면 C까지 마지막 상승 구간이 있는데 그게 버블의 성격으로 바뀐 게 9월 FMC의 연준의 정치적 결정 0.5% 인하다. 그래서 지금 상승장이 시작된 상황이고 그 다음부터는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도 상승하고 하면서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죠. 이번에도 미국채 금리 상승과 함께 11월 PPI와 CPI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심리가 꺾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심리지수가 50까지 내려왔죠. 아직 트럼프가 취임한 건 아니잖아요. 당선 이후에 미국채 금리도 상승할 것 같고 물가도 상승할 것 같고 달러도 강할 것 같다
있다, 이런 식의 시장의 반응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 실제는 일어난 게 아니죠.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내러티브가 사라질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물가 미국채 달러의 상승 기조가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풀리면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계기들은 FOMC나 트럼프 취임식이 될 것 같아요. 버블랠리의 시작이라 적었고 첫 번째라고 적었는데 대략 3등분 해서 전반, 중반, 후반 해가지고 현재는 전반이 끝난 거로 보고 있고요. 이제 중반에 접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아마 트럼프의 취임 전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4일에 지난 영상에서 과거 영상들부터 했던 것들 프랙탈 분석 통해서 지난 금리 인상기와 이번 금리 인상기의 ABC 구간 비교해서 여기 ABC 써져 있죠. 프랙탈 분석으로 B 전후의 조정 기간 다 맞춰드렸고, B 이후에 9월 FOMC 이후에는 버블랠리 시작된다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경로까지 다 알려드렸죠. 이 경로는 피보나치 분석으로 B 전후의 고점과 저점을 이은 피보나치 확장을 그린 거예요. 1.618 구간이 지난 금리 사이클에서도 연말 정도에 달성을 하고 연초에는 2.618까지 가다가 거기서부터 하락한 게 지난 금리 사이클이고요.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도 1.628은 진작에 넘었고 조정받았다가 지금 3주가 지났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1.618, 6,000 이상에서 S&P 500이 있죠. S&P 500이 최종 목표가 피보나치 2.618 확장인 6,600에서 S&P 500의 장기 월봉 로그 차트의 상단 저항인 7,000대와 피보나치 확장 3.618인 7,100 정도, 여기 6,600에서 7,100 사이가 버블이 있을 경우 고점이 될 것 같다라고 알려드렸죠. 버블이 없을 경우는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슷하면 6,600 정도가 한계지 않을까라고 알려드렸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3월달까지는 BTC가 먼저 가고 미국 증시 S&P 500도 가긴 가지만 6,600까지 못 가고 한 6,300 이하까지만 가고 절반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3월서부터 6월 사이에 다시 한번 6,600 이상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버블 시나리오, 2020년 시나리오 나눠서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는 C 조정이 있는데 C 조정 때는 초록색 선을 이탈한다, 이렇게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C는 내년 8월로 현재 보고 있고, 여기서는 BTC 고점과 증시 고점이 3개월 차이가 나는데 현재 미국채와 달러 인덱스의 상황을 보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BTC의 고점이나 증시 고점이 짧아질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 있어요. 만약에 BTC 고점과 유사하게 증시 고점이 끝난다면 내년 6월 전에도 증시 고점이 일어날 가능성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요 경로를 그리고 있고, 요 파란색 박스 제가 그린 곳 여기에 있죠. 저는 요새 C가 어떤 이벤트일지 초점을 맞추고 분석하고 있거든요. 멤버십에서는 언급을 해드렸는데 C의 이벤트는 지난 금리 사이클처럼 유동성 이벤트나 경기 침체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나기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TLTS 가격 흐름만 봐도 알 수 있죠. 만약에 경제 위기 C가 디플레이션 위기가 아니라면 어떤 위기일까? 당장 물가가 CPI가 4% 5%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 PC 구간의 상승장에서 낀 자산 가격의 버블이 꺼지면서 이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는 느낌처럼 단기적인 시장 혼란으로, 이렇게 증시가 많이 오르고 BTC가 많이 오르면 레버리지를 써서 위험하게 투자하는 수단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코인 쪽에서도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증시에서도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번에 8월 5일도 엔캐리 트레이드를 포함해서 당시에 엔비디아나 M7에 정말 많은 옵션 거래가 있었거든요. 레버리지로 상승장에 가는 주식에다가 몰빵을 해서 그게 터지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가 일어나면 일시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아마 C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자산 가격의 가격 정상화로 인한 시장 혼란, 그거로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저점이 어떻게 될까? 과거에서는 이 초록색 생명선 B 전후에 저점들을 이은 지지선을 이탈하면서 A의 주점이 이탈해서 떨어졌거든요. 35% 하락했어요. 이번 사이클에서도 대략 이렇게 4,80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자세히 요새는 로그 차트를 보면서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번 버블의 성격과 미래에 대해서 분석하는 영상 따로 올릴게요. 오늘의 맛보기로 간단히 생각한 거 알려드리면, 현재 대공황의 고점과 저점을 이은
100년 로그 차트에서 채널이 있거든요. 이 채널의 상단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9월 달에는 버블이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눠서 설명드렸죠. 근데 지금은 있는 걸로 확정이 된 상황이고 7천 근처까지 갈 건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요번에 만든 거고 월봉 차트고요. 여기 마침 2000년 IT 버블이 같이 있어요. 지금도 있고, 현재 상황은 물가나 인플레이션 사이클 같은 걸 보면 70년대랑 비슷하거든요. 여기 70년대가 보여요. 60년대에 상승하다가 70년대 두 번의 큰 하락을 겪었는데, 로그 차트상에 50월 이평선을 두 번이나 내려갔어요. 확장하면서 횡보하는 수준으로 가다가 채널 하단을 터치하죠. 채널 하단을 터치한 걸 만들고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찍고 80년대부터 큰 대세 상승장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IT 버블이 중간에 있었는데 이때는 채널 상단에 도전한 이벤트예요. 50월 이평선이 위로 올라왔죠. 이렇게 아래에 있다가 채널 상단 쪽으로 올라왔는데 이걸 이탈하면서 크게 하락해서 이 채널의 중반 이하까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지만, 이때가 글로벌 금융위기거든요. GBC. 반등해서 상승한 폭을 보면 결국엔 IT 버블에서 올라간 게 없죠. 거의 옆으로 지그재그한 수준이잖아요. 전고점 정도까지만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금융위기, 시스템 리스크였죠. 시스템 리스크를 겪으면서 큰 폭락을 해서 다시 채널 하단에 터치했다. 이런 걸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제가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요쯤이랑 비슷하게 보여요. 채널을 보면 이 채널의 거의 상부에 있잖아요. 70년대 보면은 채널의 중반이나 중반 이하에 있죠. 지금은 채널 상부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IT 버블과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 보면 되는데,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은 지금이 아니라 다음 10년 사이에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먼저 옛날에 60년대 버블이 터진 것처럼 버블이 형성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게 IT 버블 같이 표현되는 거고, 이렇게 처음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아마 이쯤이 되겠죠. 이쯤.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다시 지그재그 하면서 이렇게 하단까지 터치하는 모양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는 70년대와 비교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IT 버블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오른쪽에 로그 차트 IT 버블과 비교해 본 거고, 연준의 IT 버블 시기에 기준금리 따왔고요. A에서 B, C 이런 식으로 한 바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고, 이때 보면은 금리 내렸다가 다시 올렸거든요. 얼마 있다 다시 내리고, 짧은 사이클이 미니 사이클처럼 더 있었어요. 이게 2년짜리인데 겨우. 첫 번째 C에서 미국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동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죠. 우리나라도 IMF가 이때 있었던 거고요. 처음에 ABC에서 미국 외의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미국은 이때 괜찮아서 다시 금리를 올렸지만 2, 3년 있다가 터진 게 IT 버블이거든요. 그때가 여기죠. 지금도 여긴데 제가 색깔로 이렇게 동일한 구간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과거 IT 버블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 1985년 정도서부터 2000년까지 15년에서 20년까지의 장기 상승 추세가 있고, 요게 가파르게 올라간 게 요때예요. 95년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이때 남미가 안 좋았었거든요. 95년도 전후에. 전 세계는 경기가 안 좋았는데 미국만 좋아서 금리를 올린 거예요. 지금도 약간 비슷했죠. 22년이. 강달러 현상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A서부터는 미국 증시 S&P 500이 가파른 상승폭으로, 붉은색 선보다 초록색 선이 더 가파르잖아요. 상승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A, B, C 구간까지 갔는데 C에서 떨어졌을 때 이 초록색 지지선을 이탈하진 않았어요. 첫 번째 C에서 미국이 위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위기였고, 이때는 초록 저항선을 지켰다. 이번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2009년 이후로 버블을 평가하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고, 요 붉은색 선이 그 버블의 최종 지지선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초록색으로 가팔라진 게 코로나 이후부터다. 지금 요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95년 이후랑 코로나 이후랑 미국이 혼자 강세가 되는 구간이 비슷하다. 지금 우리는 B에서 C 구간의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고, C까지 좀 오르다 떨어지겠죠.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한 거 보이죠? 떨어졌을 때 이 초록색 지지선을 이탈하냐 안 하냐, 요번에 한 번에 이탈해서 쭉 떨어지냐, 아니면 이탈하지 않고 옛날처럼 이렇게 반등해서 더 한 번 오르고 다시 떨어져서 그때 이탈하냐, 이거를 지금 봐야 되는데, 만약에 IT 버블처럼 요번에 경제위기 C가 와서 잠깐 내려갔는데 물가도 만만치 않고 미국 외에서 위기가 터진 거지 미국은 괜찮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 하면은 옛날 IT 버블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 구간이 추가로 나타나면 요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라색 때 한 번 더 올랐다가 그럼 7100까지도 오르겠네요. 100년 로그 차트를 살짝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초록색 이탈, 붉은색 선까지 이탈한다. 시나리오가 저는 2개 정도로 보이는데 내년에 겪을 C가 이렇게 초록색 선까지만 떨어지는 건지 그러면 5,500 정도가 한계로 보이거든요. 5,500 정도까지만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 초록색 선을 이탈해서 붉은색 선까지 떨어지면 4,800까지 떨어져야 되거든요. 현재 분석을 하고 있고 이게 70년대랑 IT 버블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분석하는 게 쉽진 않지만 어느 경우를 보던 간에 이 모양 있잖아요. 로그 차트의 상단을 터치하는 순간, 고점을 찍는 순간 이렇게 아주 장기간 어려운 기간이 펼쳐진다. 미국 증시에 10년 이상의 횡보 하락하는 기간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를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미국 증시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마 요번 C에서도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다 미국 증시로 몰릴 것 같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왜냐면 미국 증시 빼고 전 세계가 다 난리인데 미국 증시는 더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그때 IT 버블도 일어난 거죠. 미국이 최고다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아주 힘든 구간이 있을 수 있다. 10년 이상 이렇게 전고점까지 못 보고 또 한 번 떨어져서 이 채널 하단까지 떨어지면 진짜 심각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채널 중반까지만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시스템 위기, GBC 같은 게 터지면 진짜로 요 하단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0%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동안은 미국 증시가 정답이야. 이거는 너무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전 미국 증시 내년에 계속 상승하고 어디까지 오른다 다 분석해서 알려드렸죠. 하지만 이게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걸 저는 항상 강조하고 현재는 그 끝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될 건가를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상에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